난리가 났어요. 미국하고 이스라엘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그러니까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된 이후에 가장 첫 해외 외국의 정상과 회담을 했어요. 회담한 뒤에 곧바로 깜짝 발표를 했는데 가자지구를 미국이 접수하겠다. 왜 이 트럼프가 이런 발표를 갑자기 하게 된 배경은 뭡니까? 갑자기는 아니고요. 갑자기는 아니고. 갑자기는 아니고 이제 좀 이거를 이 중동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건 예견된 수순이에요. 왜 그러냐면 트럼프 시그니처라고 할 수 있는 가자 전후 통치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른바 데이 애프터 전략으로 미국이 직접 재건 복구하겠다라는 것인데요. 그럼 이제 지난 정권이 이제 바이든 행정부하고 이제 비교를 하면 전후 전략이 뭐냐면 바이든 행정부는 피해 당국이 서한 지구 및 가자 지구를 통치하는 방식, 그리고 하마스도 정치적 정파로 참여해라. 그리고 IDF는 완전 철수를 의미하고 이른바 17 사태 이전으로 돌아가자는 게 바이든 행정부의 출구 전략이었다면 트럼프는 완전히 다른 전략을 짜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 뉴스에서 나오고 해외 외신들이 이제 오독하는 게 뭐냐면 팩트 체킹을 좀 해야 돼요. 그럼 트럼프가 미군을 주둔할 것이냐? 전혀 아니죠. 그런 얘기 발표한 적도 없고 백악관 대변인이 정정했습니다. 확인했어요.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 그리고 그럼 미국이 가자지구 재건 비용을 지출할 것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돈을 어디서 갖다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명시적으로 얘기했어요. 미군 투입 없다. 두 번째, 그 다음에 투자 안 한다. 돈 안 쓴다. 돈 안 쓴다. 그럼 왜? 그럼 세 번째가 뭐냐면 가자지구 통치를 팔레스타인 당국 피해에 부여할 것이냐? 절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이든 표 전후 전략과 정반대인데 그럼 돈은 어디서 나냐? 주변국에 돈 많다. 아랍 원유 국가들이 있으니까 걔네들 쓰겠다. 우리가 개런투어로 거중 조종만 하겠다라는 거예요. 전략만 우리가 내놓고 너네들 협조해서 가자를 핵심으로 이제 개발을 하겠다. 문화, 관광, 무역 도시인데 트럼프 가자 전략의 본질은 뭐냐면 이거 크게 봐야 돼요. 트럼프의 글로벌 전략으로 봐야 되는데 그 중동에서 트럼프의 정책은 핵심이 뭐냐면 경제 회랑 프로젝트예요. 경제 회장. 회랑. 그게 뭡니까?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 협정은 우린 표피적으로 이제 안보 전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란을 견제하기 위한 이제 안보 아키텍처, 순위파랑 이스라엘을 합쳐서 이란을 견제하자 이건데 또 다른 맥락은 뭐냐면 경제 협력 프로젝트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리 경제학적 관점에서 유럽에서 지중해를 통하고 그 다음에 지중해에서 중동을 거쳐서 사우디아라비아 철도를 통해서 저기 인도까지 내려가는 글로벌 사우스를 대각으로 이렇게 연결하는 어마무시한 프로젝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국이 1대1로 프로젝트를 깨기 위해서 이제 트럼프가 이 전략을 갖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가자지구는 이스라엘만을 위한 게 아니라 중동 전체, 글로벌 전략 전체, 특히 중국의 1대1로를 부시기 위해서 나온 전략이에요. 그리고 핵심 그 인트리 포인트가 어디냐면 가자지구거든요. 왜? 이스라엘 그 서쪽 자체가 이제 지중해랑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완전 가자지구는 전문가들이 많이 얘기했지만 테러 공화국이 아니었으면 아시아의 여기 중동의 싱가포르, 파리 이 정도의 엄청난 무역 그 잠재 성량이 있는 도시인데 이걸 테러 공화국으로 낭비를 한 것이죠. 트럼프는 이걸 완전 뒤집어 엎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의 핵심 목표는 가자지구 융복합 무역 문화 도시, 호텔도 짓고 항만 시설도 짓고 이걸 하겠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포인트가 해서 이제 글로벌 사우스 인도로 내려가는 그러니까 중국을 견제하는 포석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만 보고 이 작전을 짜는 게 아니라 트럼프는 어떻게 보면 4단계, 4단계 이제 입체적인 체스 게임을 하는 거죠. 중국을 견제해서. 그리고 최종적으로 목표를 가자 재건을 미국이 하겠다로 얘기를 설정을 하면은 그 후속 조치들이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의 합법은 이래요. 최종 목표만 얘기해요. 툭툭 던집니다. 사람들은 그거 일기 때는 저게 또 정신 나간 소리 한다.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마스터 플랜이 있습니다. 자, 미국이 재건 프로젝트 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가자 주민을 이주시켜야 돼요. 이주시키기 위해서 이 현재 추정치로 하면은 이걸 복구하는 10년이 걸린 거예요. 왜 걸리냐면 건물이 언제 붕괴 위험에 빠질지 모르고 수도 배수가 완전히 파괴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염병도 위험이 있고 불발탄, 부비 트랩이 건조물이 얽혀 있어서 이거 지나가는 것 자체가 이제 완전 위험 지역이거든요. 또 지하 터널, 지반이 굉장히 약화되어 있다는 거죠. 이걸 완전 완전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가자 주민을 이주해야 이게 인도적 조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간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현지 중동의 그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따지고 보니까 트럼프가 가장 친팔레스타인적인 지도자다. 그들의 인권을 가장 생각하니까 왜 거기 살면 죽어요. 거기 가면. 그러니까 이거는 가자 주민을 위한 해외 이주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를 중동 정책, 이스라엘 정책, 글로벌 정책을 다 포괄시키는 정책이 바로 가자 재건 프로젝트입니다. 큰 틀에서 봐야 되죠. 그러면 일단은 그 가자 지구에 있는 사람들을 다 다른 곳으로 이주시키고 그곳에서 이제 공사를 하겠다라는 건데 그러면 최종적으로 그곳에 거주하게 되는 사람들은 나갔던 사람들을 다시 불러들이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누가 거기서 살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이 한 10년이니까, 그러니까 복구하는 데면 10년이니까 이제 장기 이주를 하고 오고 싶으면 국제도시 하겠으니까 오고 싶으면 와라 이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다 비우고 재건공사하고 뭐 이런 프로세스를 거칠 것 같습니다. 야, 그럼 거의 생지옥에서 지금 완전 황골탈퇴하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러니까 그걸 그럼 공사를 하려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돼요? 하마스를 제거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게 최종 목표를 딱 걸어놓고 나머지는 이제 알아서 이제 후속 조치는 자연스럽게 이행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사실 이번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발표를 하기 이전에 지난달 27일에도 이집트 요르단에다가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이주시키는 그 방안에 대해서 발표한 바가 있었는데 이게 말로만 그러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런 것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외신들이나 뭐 국내외 외신 언론을 보면은 이 가자 점령을 얘기하니까 막 네트냐고 당황했다 뭐 이런 또 짤이 돌아요. 근데 그건 틀린 얘기고 이미 다 사전에 조율됐다가 공식 그 백악관의 발표고요. 또 이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근거들이 있어요. 뭐냐면 지난 2월 1일 9개월 만에 라파 국경을 개방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건 이스라엘이 통제하고 있었던 데 개방을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가자 지구 의료 시설 거의 파괴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료 수요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치료 목적으로 라파 국경을 개방해서 이집트 가서 치료받아라라고 해서 자연스럽게 열었죠. 하마스 보건당국에 따르면 소아과 환자 240여 명,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위주로 이제 일단 선별적으로 이제 카이로로 이주시키는 것이고 이미 6천여 명이 해외로 이주를 했다고 해요. 메디컬 퍼퍼스로 이제 이미 치료 목적으로 나갔고 하마스 보건당국입니다. 하마스의 통계에 의하면 6천 명이 이미 해외로 의료 치료 목적으로 나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국내적인 소요 관점에서는 해외 이주에 대한 그 역동이라고 하는 원인이 굉장히 많죠. 동인이. 그랬기 때문에 해외 이주가 이게 인권 탄압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미 또 10만 명에서 6천 명이 나갔다 그죠? 그렇죠. 가자지구 주민들이 이렇게 또 자기네들이 자발적으로 나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하용 매체가 입수한 문건에 따르면 이제 2023년 10월 7일 학살 직후에 이스라엘 정보부가 이제 가자 주민의 자발적 인도적 해외 이주를 우리가 권장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미 바이든 정부가 그거를 갖다가 배격시켰어요. 하지 말고 다 거기 모아도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일단 이게 폐기가 됐어요. 그런데 트럼프가 이제 가자 이주 정책을 얘기하니까 다시 이게 이제 정책의 탄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정보부의 분석에 따르면 이미 현재 10만에서 20만 명이 이미 카이로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가자 지구를 떠나서 이제 카이로 자연 발생 쪽으로 정착하고 있고, 그다음에 심각한 부상을 당한 테러리스트도 포함해서 해외로 다 이미 나갔어요. 그러니까 그 내부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분석 자료를 보더라도 이제 가자 주민들 해외를 원하는 탈출 러시가 굉장히 심각한데 이거를 막아둔 거예요. 바이든 행정부가. 뭐 고토 회복해라, 주권 사수해라, 테러리스트의 어떻게 보면 인간방패로 이제 이용이 된 거죠. 근데 그거를 했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트럼프발 정권이 들어오면서 새로운 방침이 나오면서 이게 새로운 국면에 지금 전환되어 있는 것이고, 네, 또 추가적인 얘기는 이따 또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가자지구 주민들의 숫자를 보통 한 180만에서 200만 정도로 지금 추산하고 있는데 그 중에 20만 명이 카이로에 가 있으면 10분의 1이 가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자, 그 미국 도널드 트럼프의 그 가자지구 정책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면 서한지구에 대한 어떤 정책의 변화는 또 있습니까? 그러니까 미국 상원에서 지난 12월 5일이죠. 작년 12월 5일에 미국 그러니까 미 연방정부의 모든 공식 문서에서 서한지구라는 표기 대신 유대 사마리아라고 공식 명칭을 사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어요. 그게 정답이에요. 유대 사마리아가. 그렇죠. 근데 입법 취지에 관련해서 이제 톰 코튼 상원의원은 뭐라고 했냐면 역사적으로 정통성 있는 객관적 용어를 통일함으로써
영내 지리 문화적 실체적 본질을 미국 대외 정책에 반영하기 위함이다라고 취지를 설명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연방 문서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모든 학술, 싱크탱크, 연구 저작물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야. 마치 우리가 터키에서 튀르키예로 바뀌는 것처럼 서한지구 말고 유대 사마리아를 써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서한지구라는 명칭이 사용된 계기가 이제 유리가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뭐 감독님도 잘 아시겠지만 서한지구라는 명칭은 이제 1948년 요르단이 이제 사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67년 6.1 전쟁으로 이스라엘이 유대 사마리아 지역, 그러니까 서한지구로 수복하면서 예루살렘을 병합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후에 6.1 전쟁 이후에 요르단 관점에서는 이게 그들이 얘기한 그 요단강의 동쪽은 자기 걸 서한지구를 뺏겼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국제사회에다 뺏겼다 하는데 국제사회도 요르단의 그 주장을 받아들여서 서한지구라는 표기를 쓰기 시작했고 그 용어 안에는 반유대주의 극자 세력이 이스라엘이 불법적으로 점령하고 있다라는 뉘앙스를 주기 위해서 계속 서한지구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용어 전쟁이라는 게 그 단순히 그렇게 뭐 단 게 아니라 그 역사적 함의를 부려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서한지구라는 용례로 굳혀져 온 곳인데 공화당이 이걸 뒤집은 이유는 뭐냐면 그 뭐 명칭 가지고 뭐 이렇게 말이 많냐라고 하지만은 사실상 이스라엘 주권이 유대 사마리아 지역까지 뻗친다. 주권 회복의 이념이고 첫 번째, 두 번째는 단순 정명 논쟁이 아니라 이스라엘 일국가 해법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라는 게 미 국무부와 그 전문가들의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유대 사마리아도 이스라엘한테 완전히 주권을 맡기는 것을 이제 방향성을 틀기 위해서 이런 정지 작업을 하는 것이고 가자 이주도 마찬가지. 사실상 이스라엘 주권 전체를 확보해 주기 위한 정지 작업을 이제 차근차근 진행을 한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서한지구라니까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게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동쪽인데 이걸 왜 자꾸 서한지구라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사실은 이스라엘 입장에서 서한지구가 아니라 요르단 입장에서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서쪽에 있는 그 요단강하고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쪽하고 요르단하고 그 사이에 큰 언덕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계곡이 있는 게 요단강인데 요 언덕 뱅크 왼쪽에 있다고 해서 서한지구 요르단 웨스트 뱅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웨스트 뱅크라는 말을 사실은 미국에서도 민주당은 웨스트 뱅크를 많이 쓰고 공화당에서는 이제 유대 사마리아라고 이렇게 많이 표현을 했어요. 아, 그런 이제 명칭에도 이제 큰 변화가 오겠군요. 그렇죠. 완전히 그러니까 모든 게 로고스잖아요. 이름을 바꾸면서 언어에서 모든 개념이 착실화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스라엘 주권 회복을 위한 어떤 정면 전쟁 가장 1단계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거 뭐라고 부르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예. 저를 그냥 감독님하고 부르면 상관이 없는데 아저씨 그러면 굉장히 기분이 좀 이상하거든요. 그런 거하고 똑같죠. 아저씨 그럼 이상하잖아요. 좋아요. 좋아요. 예. 자, 이런 이 미국의 그 정책 변화에 대해서 당연히 뭐 아랍 국가들은 이 기분 나빠할 것 같은데 지금 어떻습니까? 구체적인 아랍 국가들의 구체적인 입장이 나왔나요? 전체죠, 이제 전체. 뭐 이란, 뭐 시아파는 말할 것도 그냥 논의의 대상이지만 수니파 국가들, 이집트, 요르단, 아랍에미리트, 사우디, 카타르 외무장관 등은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팔레스타인들 고향에서 뿌리를 뽑으려는 시도. 그러면서 인종 총살하고 이제 맹폭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우디는 요번에 정상회담 직후에 외교부 성명을 통해서 이국가 해법이 약속되지 않는 조건부가 되지 않는 이스라엘과 외교 정상화는 없다라고 명징하게 그냥 반박을 했어요. 굉장히 반발하는 지금 한국입니다. 주변국들은. 그 중에서도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경우는 이 팔레스타인 문제의 근본 원인을 이스라엘보다도 이스라엘 주변 아랍 국가들한테 원래 문제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외교부나 이제 공식적인 입장은 이렇게 표면적으로 다 반발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주목하는 거는 순위파 국가들의 그 지식인들, 언론인들의 그 사설을 읽어보면 공통 흐름이 있는데, 먼저 아랍에미리트 언론 그 일타 이제 언론인들, 그 주필들의 그 어떤 시각을 좀 보니까 이걸 굉장히 긍정 평가하고 있더라고. 오히려 획기적인 발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기존의 이국가 해법에 이게 그 프레임워크에 갇혀 있어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는데 지금 새로운 관점 제시를 한 거라고 굉장히 긍정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순위파 국가의 여타 지식인들이 이거를 보고 이제 트럼프가 자신만만하게 이제 추진하는 것인데요.
먼저 이런 전제 조건을 얘기합니다. 이미 이스라엘, 그러니까 지난 10월 7일 학살 이후로는 이스라엘은 더 이상 과거의 이국가 해법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국민이 그걸 절대 용납 안 한다. 그러니까 이건 이스라엘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아랍 국가들의 문제라고 완전 관점 치환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요번 가자 이주 방안의 장점, 그러니까 미국 주도의 이제 가자 주민 이주의 장점은 뭐냐면 가자지구 재건 사업의 속도를 굉장히 빨리 만들 수 있다가 1번이고, 그 다음에 하마스를 물리적으로 원천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가 2번. 세 번째는 뭐냐면 그 주민들 있지 않습니까? 테러 조기 세뇌 교육을 받은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이제 새로운 이제 기회를 타지해서 새로운 문명적 교육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유럽에다 처박아 놨잖아요. 근데 이걸 주변국들이 받아서 이것도 디톡스하는 프로그램이 있대요. 사우디나 이런 데서. 이런 교육 과정을 거치면 이제 새로운 이제 정상적인 이제 문명인으로 태어나는 거죠. 그전에는 태어나자마자 뭐 이스라엘 죽이는 게 머릿속에 세뇌됐는데 그런 사람들 이제 개화시킬 수 있다는 일반 극단화를 할 수 있다라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이제 긍정 평가했는데, 그러면 이 시점에서 이제 그럼 주변 아랍국들이 왜 팔레스타인 난민 유입을 꺼려하는가, 반대하는가, 혹은 극렬하게 저항하는가에 대해서 필자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팔레스타인이 업보죠. 그 원죄가 뭐냐면 레바논에서 팔레스타인이 내전을 조장한 전력이 있어요. 레바논. 그리고 이집트에서는 하마스를 통해서 ISIS를 지지한 전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얘네들이 어떤 식으로 그렇죠. 문제를 일으켰는지 그렇죠. 이미 그런 일들을 경험했다 이거죠. 이게 다 정치권을 흔드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 지배 세력을. 그리고 또 시리아에서는 팔레스타인 6만 명의 테러 정파가 아사드 정권 협력해서 수천 명의 시리아 시민을 사살한 전력이 또 있어요. 그 다음에 쿠웨이트에서는 과거 90년대 그 이라크에 사담 후세인이 침공했지 않습니까? 쿠웨이트에. 근데 당시 현지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사담 후세인 편에 서가지고 쿠웨이트 시민들을 약탈하고 이런 걸 한 거예요. 또 팔레스타인이. 그러니까 예멘에서도 뭐 팔레스타인들이 후티 반군을 지원하면서 있었고, 그러니까 당연히 사우디도 싫어하는 거고. 그러니까 말썽꾸러기예요. 고는 곳마다 사고 치니까 팔레스타인 하면 기겁을 해서 그냥 이스라엘에다 짬 치켜놓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거를 또 얘네들을 단순히 뭐 난민 수용소 갖고는 안 되고 재활, 교육, 뭐 이런 안보적 비용 소요가 너무 증가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꺼리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해결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이집트가 이제 주변국이지 않습니까? 이집트랑 그 라파 국경이랑 요르단 두 나라가 있는데, 요르단은 사실상 미국의 위성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시키면 해야 돼요. 겉으로는 뭐 반대하고 막 목소리 세게 내지만, 그래서 다음 주에 바로 이집트가 아니라 요르단이랑 정상회담이 잡혀 있어요. 요르단하고 미국하고. 예. 아 그럼 끝난 거네. 예, 끝난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는 그냥 여유만만 그냥 탁 화도 던져놓고 자 말 들을 거야. 근데 기자들이 뭐 사우디가 이렇게 얘기했다 뭐 하겠다. 알았어 다 할 거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집트도 마찬가지. 이집트는 미국한테 군사원 줘도 수백억 달러를 받지만 인도독 지원, 경제협력 지급을 엄청나게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새로운 단계를 제시 안 해도 기존의 지원금 다 끊어버리면 돼요. 그럼 할 거야 안 할 거야? 그럼 받아야지,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게 이제 트럼프의 전략이고, 또 사우디도 마찬가지야. 사우디도 미국 눈치를 봐야 돼요. 특히 트럼프 눈치를 봐야 돼요. 왜냐하면 유가를 지금 군수 지원이나 이런 뭐 패트리엇 포대 미사일 이거 다 트럼프가 쥐고 있습니다. 이걸로 충분히 협상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사우디는 지금 막 사납게 반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미국이 압박하면 그렇게 될 것이고, 최근에 이제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미국에서 이제 뭐 미국에 있는 난민 불체자들 다 본국으로 송환하는데 남미 국가들이 안 받겠다고 덤볐잖아요. 그래서 오케이 그럼 관세 때릴게 하니까 하루 만에 다 묶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트럼프식 외교입니다. 미국 위주로 가고, 그린란드도 처음에 안 된다고 했는데 이제는 거의 수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의 기세에 눌려가지고 지금 아마 꼼짝을 못할 거라고 보고, 이거는 기후에 불과하다. 뭐 팔레스타인 문제 옛날 얘기 또 들먹이면서 하는 거는 이제 과거 작법, 옛날 얘기, 틀린 얘기. 그리고 앞으로 이제 트럼프 2주 안에 다 답이 나올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 이런 그 트럼프의 구상과 제안에 대해서 가장 이제 당사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요르단하고 이집트 입장에서는 당연히 화들짝 놀라면서 펄쩍 뛰어들죠. 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라고 강력하게 거부를 하긴 해야 돼요. 그러나 그거는 이제 1차적으로 보여지는 게 그렇고, 실제적으로는 요르단도 그렇고 이집트도 그렇고 충분히 이들을 받을 만한 땅이 있어요. 면적도 있고, 그래서 받아들이고, 중요한 거는 뭐냐면 돈의 논리입니다. 예.
그 특히 이 팔레스타인 난민들 같은 경우는 UNRWA를 통해서 돈을 무지하게 지원을 받기 때문에 그 지원받게 되는 돈이 결국은 이집트로 간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이집트가 받는 거고 요르단으로 간 팔레스타인 난민들은 또 역시 요르단이 받는 거고 가만히 앉아서 돈을 버는데 특히 이집트 시나이 반도 같은 데는요 그 넓은 땅에 아무도 없어요 사람이. 그렇죠. 거기 가서 살란 얘기예요. 요르단도 허허벌판에 얼마나 살기 좋은 그런 곳이 많은데 그러고 보내고 UNRWA로부터 돈을 받으면 요르단 입장에서는 그냥 뭐 마다할 이유가 없는 건데 그렇다고 트럼프가 그런 얘기 하자마자 아이고 우리도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고 특히 요르단 입장 같은 경우는요 이스라엘의 눈치도 봐야 되는 게 요르단에서 필요한 물을 전부 다 이스라엘이 제공해주고 그렇죠. 있고 요르단에서 필요한 전기를 또 이스라엘이 제공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거 만약에 안 받아주고 자기네들 이스라엘이 요구하는 대로 안 해주고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안 해준다면은 돈도 못 받아, 물도 못 받아, 전기도 끊겨 어떡하려고 그래요. 그렇죠. 그렇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미국 이외의 다른 또 서방 국가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서방 국가라 하면 이제 유럽이죠. 이제 유럽인데, 그러니까 보통 이런 정도의 주장이 나오면은 또 유럽의 그 반유대, 반이스라엘, 또 친팔레스타인 그 또 논자들 나와서 막 떠드는데 과거에 비해서는 좀 기세가 눌린 것 같아요. 트럼프한테 눌려가지고 나오긴 나오는데 좀 제한적이다. 근데 근본적으로 유럽은 이제 할 말이 없는 게 뭐냐면 감독님도 잘 아시겠지만 2005년까지만 해도 이게 가자지구가 이스라엘 땅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팔레스타인한테 주면서 거기에 있던 이스라엘 그 정착민들 다 추방을 시켰어요. 2005년에. 근데 그게 그 당시 추방하면서 그 안보 조건이 그 국경선 안보 조건 국경선을 EU가 방어한다. 이게 조건이었어요. 2005년 당시에 예. 그 나가는 조건 중에 하나가 이제 EU가 이집트랑 그 가자지구죠. 그러니까 그 라파 국경을 이제 EU가 가가지고 이제 국경 순찰도 하고 관리 감독을 한다라고 해서 이밤이라는 미션 세터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라파 국경 통제는커녕 테러 세력이 피해 당국의 공격으로 도망갔어요. 이런. 어디로 도망가냐? 이스라엘 군부대로 대피했어요. 그리고 라파 국경은 테러 군수물자 밀반뿐만 아니라 인신매매의 그 어떤 허브로 작용하고 있어. 거기 인신매매가 또 심한가 봐요. 중동에서는 그 국경을 통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기한 관리 부족으로 2007년에 이밤은 급기야 철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이 자기네들의 안보 책임을 방기함으로써 하마스가 오늘날의 수백만 마일의 테러 터널과 테러 공화국으로 전락한데 1등, 2등 책임자가 EU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반박하려면 입이 10개도 명분이 없어요. 너네들이 국경 보호를 실패했기 때문에 이 사태가 발생했으므로 10월 7일 이후에는 EU의 어떤 항변과 이런 것도 안 통하죠. 그러니까 EU도 거의 보니까 몇몇 빼고는 조용히 있는 분위기예요. 트럼프 기세에 눌려가지고. 일단 관망하는 그런 분위기고. 예. 정작 이스라엘 국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가자 주민 반응, 그러니까 현지 반응이 중요한데, 그러니까 막 가자지구 주민들하고. 가자 주민 그 팔레스타인 현지 반응이 중요해요. 뭐 하마스 보건부나 뭐 이런 유관 매체들은 들을 필요도 없고 하마스의 입장을 대변하는데 들을 필요 없고 그래서 이스라엘 그 채널 14 방송이 안에 들어가 가지고 가자 주민들을 취재를 했어요. 근데 최근 휴전한 연장선에서 이제 북부랑 남부를 갈랐지 않습니까? 한쪽으로 몰아놨는데 이제 이 중간에 그 문을 개방해가지고 가자 주민들이 다시 북부로 이렇게 다시 복귀를 했는데 그 가자 주민들이 딱 보면서 완전 폐허가 됐지 않습니까? 전쟁으로 얻은 게 없다. 완전 폐허가 됐다. 여기서 어떻게 사냐. 그러면서 대부분이 해외로 이주하고 싶다는 얘기, 자발적인 여론이 지금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채널 14가 보도를 했고, 당연히 기분 별로 안 좋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입장은 명징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스라엘 지식인들, 워싱턴 조의 지식인들은 그렇지. 팔레스타인이 저기 요르단 가는 게 맞지. 왜? 인구의 75%가 팔레스타인이니까. 그러니까 하삼 왕조랑 같이 행복하게 살면 되겠네. 진정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 사는 국가. 그다음에 팔레스타인이 다수가 있는 요르단 국가. 이렇게 일국가 일국 해법을 가면 정답이다라고 워싱턴 조야에서는 얘기하고 있고 이스라엘 현지 국민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 주민 해외 이주 방안이라서 뭐 볼 필요도 없죠. 80% 찬성입니다. 80% 찬성이고 서한 지구에 관해서도 이스라엘 국민 71%가 유대 사마리아까지 이스라엘 주권으로 확대시켜야 된다. 71% 찬성이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앞전에 얘기했던 사우디가 밝힌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 조건부로 한 이스라엘 외교 정상화는 이스라엘 국민 과반 64%가 반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기존 서한 저도 입에 자꾸 서한이 뱉네요. 유대 사마리아 지역을 이제 ABC 구역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C 구역이 유대 사마리아 지역인데 그 지역을 ABC 구역으로 나눠가지고 이제 분할 통치하는 방식, 뭐 통치권은 이스라엘이 행사하고 뭐 행정 자치권은 제한적으로 팔레스타인이 하는 이런 방식에 대해서도 이스라엘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니까 선호도가 10%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통제를 원하는 걸 지금 이스라엘 국민이 원하고 그럼 왜 이렇게 생각이 바뀌었는가? 과거에 이런 여론조사하면 30% 40%밖에 안 돼요. 근데 지금 64%로 확 올랐다는 것이고 70%로 올렸다는 것이고 이스라엘 주권 확대의 찬성 이유에 대해서 유대 사마리아 지역에서 이스라엘 국민 42%가 1순위로 꼽는 게 안보적 이유. 테러가 너무 많다라는 거야. 그 안보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확실히 통제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고 그다음에 16%만이 역사적 전통성.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예루살렘 이터널 캐피털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그 상징성은 16%고 또 외교 그게 한 16%밖에 안 되고 대외적인 외교 정치적 전당성은 9% 내외로 꼽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서한지구와 가자지구 이스라엘 수복이라고 표현을 하자면은 그러니까 완전한 주권 회복이 거의 이스라엘 현지에서는 대세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